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섭씨 50도 가까운 폭염이 닥친 캐나다 서부에 산불까지 나면서 700여 명이 숨졌습니다. 튤립이 서울숲에는 다 펴 있고 지금 벌써 시든다고요? 참 어쩌죠? 되게 조금씩 다르죠.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금년에 벚꽃이 작년에 비해서 한 5일 정도 늦었어요. 그러다가 보니까 개나리랑 이렇게 좀 겹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, 이게 일괄적으로 어떤 해에는 모든 꽃이 다 며칠씩 일찍 피는 그런 해도 있고, 어떤 해에는 좀 늦게 피는 해도 있고, 근데 최근의 경향은 점점 빨리 피고 있는 거죠.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 생태 엇박자 현상이에요. Ecological mismatch라고 부르는 현상인데, 나름대로 그동안 식물들은 환경의 변화에 잘 조율돼 있었던 건데, 이 환경이 지금 예측 불가능하게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겹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. 예를 들어서 꿀벌들의 경우에는 벌통 안에서 바깥의 온도를 가늠하고 나가도 된다라는 신호를 내려줘야 이제 일벌들이 일하러 나가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신호가 안 떨어지고 있는데 꽃은 벌써 피어가지고 시들어가기 시작한다. 그러면 뒤늦게 꿀벌들이 나와가지고 걔네들을 공략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꿀물도 줄어들고 뭐 이러면,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생태 엇박자거든요. 이 얘기하면 또 제가 누구 험담을 해야 되는데, 얼마 전까지 미국의 대통령이랍시고 거들먹거리던 트럼프라는 양반, 그 양반이 옛날에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기 전인데, 그날 하여간 초겨울이었는데 되게 추웠어요. 그 영하 뭐 10몇 도 이렇게 뚝 떨어진 거예요. 그 친구가 저녁 때 보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.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 특유의 투덜거림으로 뭐라 그러냐면은, 지구온난화를 글로벌 워밍 하더니 오늘 왜 이렇게 추운 거야? 지구온난화라는 게 무조건 더워져라 하는 게 아니라, 우리가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켜봤더니 평균 온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더라. 이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지, 무조건 작년보다 금년 겨울이 더 춥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춥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. 기후 변화라는 건 기후가 들쭉날쭉해졌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, 기후가 그냥 무조건 더 추워졌다, 무조건 더 더워졌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.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생태 엇박자라는 게 무서운 게, 예측 가능하면 식물이나 동물들이 그에 맞춰서 적응을 할 수 있는데,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작년 생각하고 뭐 제비는 어느 날에 와봤는데 곤충들은 벌써 번식을 한참 하고 먹을 게 없더라.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큰 재앙이 닥치는 거죠. 튤립이 보통 5월 달에 피잖아요. 근데 지금 벌써 튤립이 시들고 있는 곳이 있다 이러면 이건 뭐 거의 한 달을 앞지르고 말았다는 건데, 아이고 미쳤다. 저는 이번 봄에 우리 꽃들이 이렇게 원래 자기가 피어야 되는 시기도 못 맞추면서 다들 피어가지고 우리 눈에 한꺼번에 모든 꽃들이 다 같이 피는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,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하게 기후위기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이런 실험을 종종 해봐요. 시험관 안에 물벼룩이 사는데, 물벼룩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시험관이라는 그 공간밖에 없잖아요. 근데 물벼룩은 이분법을 사용해서 증식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1분에 한 번씩 분열을 한다고 치면, 한 마리가 시작했는데 1분 후에는 2마리가 되고 2분 후에는 4마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. 근데 시험관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, 그 물벼룩 중에 최저천 물벼룩 같은 물벼룩이 있으면 주변에다가 경고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. 우리 이러다간 자칫하면 큰일 난다, 다 죽는다, 이러다간 다 죽어, 뭐 이러고 이제 해야 되는데, 그래도 또 다른 물벼룩들은 뭐라 그럴 거냐 하면,
나 진짜 평소에 말이야, 저 최재천 물벼룩 말이야, 그냥 뭐 하면 맨날 위험하다고만 얘기하고, 아니 이렇게 절반이나 남아있는데 왜 쟤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근데 과학자인 최재천 물벼룩이 볼 때는 절반이 남아있는 건 1분 후면 지금 있는 이 존재들이 2배가 되면 남아있는 절반을 그냥 1분 만에 다 채워버린다. 그걸 뻔히 보고 있는데 경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. 제가 요즘 입에 달고 사는 표현이 있어요. 재앙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.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, 예전에는 그따위 자연재해 같은 거는 저 제3세계에서나 벌어지는 일이고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그냥 원조나 하고, 이제는 예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.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코로나19였는데, 옛날에 그런 감염병 같은 거야 뭐 못 사는 나라에서나 벌어지는 건데, 이번엔 미국이 제일 심하게 당했잖아요. 미국, 유럽. 먼 미래나 올 줄 알았어요. 요즘 저 보고되는 자료들을 보면 이미 시작한 것 같다는 거예요. 만약에 그렇다고 보신다 그러면 정말 느긋하신 분이시네요.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 인간 세계에 식량 대란이 벌어진다.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농담도 하시겠죠? 아, 난 육식 좋아하니까 그냥 저 소 잡아먹고 살래.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런 식량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어서 자칫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서로 뺏고 뺏는 아비규환이 일어난다든가, 그래서 인간 사회가 붕괴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식물에게 벌어지는 그런 일, 동물에게 벌어지는 그런 일, 그게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아니한 생각이에요. 저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. 저는 4단계로 생각하는데요. 제일 위에는 국제기구, 국제사회. 우리는 지금 국가체제로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.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하면 지구 전체 생태계에는 악영향이 미친다는 걸 알면서도 자국의 경제를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밀어붙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, 유엔을 비롯해서 뭐 IPCC든 이런 국제 기구들이 세계 대표들을 모아놓고 자꾸 토론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 나가고, 참 느리지만 그래도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국제사회가, 국제기구가 이끌고, 그리고 각 나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게 가장 현명한 길일까 하는 거를 제대로 판단을 해서 결정들을 내리고, 우리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단 말이죠.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한 거는, 세계가 변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추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경제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한 거거든요. 지금 현재 힘들더라도 앞으로를 위해서 고난의 그런 시간을 거치더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. 기업이 그동안은 제일 골칫거리였는데, 사실 생각해보면 어쩌면 기업의 변화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주지 않을까. 제가 얘기하는 건 ESG 얘기를 하는 겁니다. Environmental, Social, Governance. 그 환경과 사회와 기업의 지배구조, 이 3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이 몇 년 전부터 선언을 하는 바람에 세계 기업들이 전부 근본적으로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.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외가 아닙니다. 물론 이미 이른바 그린워싱이라는 그냥 하는 척만 하고 하는 기업들이 있지만, 나는 그 대세를 거스르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궁극적으로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멈추지 않는 한 변화해 갈 거라고 믿어요.
기업이 변하면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. 기업은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. 기업이 만약 ESG 바람을 타고 변하기 시작한다. 그러면 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변해갈 거라고 생각해요. 국제사회, 국가, 기업, 이제 남은 건 개인이죠.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변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 연결고리가 다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기대할 수 있죠. 이미 우리 MZ 세대는 내가 돈을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을 해치지 않는 또는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기업의 제품 내가 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구입하겠다.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. 현명한 소비자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또 역으로 기업이 또 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회가 변하고 이제 국제사회가 또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구다주 선생님 늘 하시는 말씀이 매일매일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늘 하시거든요. 좋은 방향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우리 개인이니까 개인의 힘을 다 모을 수만 있으면 세상이 밝아질 수 있죠. 네, 오늘 이 좋은 봄날 여러분에게 끔찍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. 근데 이게 다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부터는 하루하루를 전과는 좀 다르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노력을 우리 재미님들은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새롭게 자꾸 이렇게 해나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구독, 좋아요, I love you.